그 자충우돌 지금 여기가 나와서 관련해서 지금 현안으로 나와 있는 그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21대 국회로 들어가지는 않고 20대 국회 마지막에 처리하자고 한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기재부하고 또 조정이 안 된 상황으로 여당이 있으면서 공격의 화살은 지금 이제 야당으로 향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야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버틸 수밖에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뭐 여당이 하자고 한다면 뭐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조정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지 근데 않겠어요? 문제는 그거보다는 지금 야당이 말 바꾼 부분을 공격을 함으로써 거기서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가 되면 뭐 물론 이 지금 그 예산은 발의권은 심의 조정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심의 조정권만 갖고 있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정부가 갖고 있지만 대통령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야당 자기가 만약 100% 하자, 70% 하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일단은 정치적 모든 책임을 말을 바꾼 야당한테 지금 맞추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중요한 사안 가지고 정치 게임하면 아니 정치 게임을 한다기보다는 야당이 그러니까 말을 지금 바꿨다고 봐야 되나요? 야당이 지도부가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는 야당은 저기 70% 저기 상위층은 주지 않는다는 거고 황 대표가 이제 100% 준다 말을 해서 그게 야당 의견이지. 아니 근데 그때 그럼 야당의 후보들은 가면 왜 입 닫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리고 네. 특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 240조라는 돈을 만들어서 지금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문제는 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작년도 지금 세수를 보면은 작년 1월에서 11월까지 지출이 보면은 34조가 더 늘어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세금은 3조가 더 줄어듭니다. 지금 아마 거기 뭡니까 그 기획은 장관님께서 머리겠습니다. 아무 뭐 지금 세수를 아무리 맞춰도 안 될 거예요.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분 같은 그래서- 경우는 그러니까 근데- 대규모 적자를 각오를 해야죠. 더더기나 원래 지금 세금 걷어 보면은 작년에 그 11개월 동안은 3조 정도가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수십조 결손이 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나는 이걸 보면서 그게 느껴져요. 박근혜 때 노인 기준을 70세나 더 올리자. 노인회가 와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 노인 지원금 저기 때문에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령을 노인회가 앞장서서 올리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고집 부리면서 노인 기준 65세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사실 지금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야당이 공약을 했었어도 국가 재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정도에 있어서 70% 상위층들이 그 뭐 50만 원, 100만 원 그거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서로 그런 거 정도는 지금 정부에서 여야간에 좀 공약은 공약이더라도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근데 조정을 지금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아예 거기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야당은 문제인 거죠. 70% 이야기하는 거 여당은 100% 주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야당은 원래 그 지금 정부 안은 원래 50%였습니다. 50%였는데 민주당이 워낙 강하게 주장하니까 자기들이 아낄 거 다 아낄 70% 하겠다는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야당이 먼저 대수치고 오면서 100% 주자고 그거다 2배를 주자고 이야기를 하니 예. 그때 정확하게 보면 지나간 얘기할 때는 별로 이렇게 토론하지 않던 현안 되니까 토론을 많이 하시는. 아니 그때 보면은 그 이해찬 대표가 먼저 이 전 국민한테 주자고 먼저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갑자기 이게 70%로 이야기됐는데 어디서 자기가 최고위원회의 뭐 현장회의에서 이렇게 내 기억은 그런데 하여튼간에 지금 요거를 푸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큰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이게 70%로 할 건지 전체 줄 건지. 전체로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 재정이라든지 앞으로 코로나를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건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70%는 국무회의를 통과된 거잖아요. 네. 이게 정부 입장이 지금 70%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저는 이 청와대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이 여당하고 예를 들면은 그게 또 당정 부총리도 네.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거기서
찢고 볶든 간에 어쨌든 거기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결론을 내고 그 난 결론을 가지고 야당한테 그 설득을 한다 하고 서로 협조를 구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 뭐야 야당이 그거는 전부 다 제가 지금 아까 그 말한 거 여야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규칙 사유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있는데 그걸 야당이 한교안 대표가 지금 사퇴한 사람 그 말 바꿨다고 이렇게 그 뭐야 야당의 공격을 하면서 어쨌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우회 전략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이 여당에서 정말 그래야 된다면은 이거는 이 청와대와 그걸 협의해서 국무회의 통과된 걸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이 그 바꿔야지 그거를. 네. 황수영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차피 표 없고 뭐 큰불로 외상으로 소 잡아 먹은 건데 뭐 소를 뭐 이양 잡은 거뭐 한 마리 잡아 먹든가 두 마리 잡아 먹. 저는요 앞으로 돈 써야 될 일이 진짜 엄청나게 나올 건데 초장부터 이제 이래 쓰다가 어디까지 쓸 수 있겠느냐. 지금 뭐 기업들 월급까지도 줘야 될 상황이잖아요. 이제 지금 경쟁력 떨어져서 지금 망해가는 기업들요. 황장수 TV도 혹시 받겠다나요? 예? 황장수 TV도 아, 혹시? 우리는 저기 안 받습니다. 저는 저도 안 받아요. 그거.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거 뭐 신청하라고 소리 왔길래 찢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가서는 안 된다. 웬만하면 주는 거를 확 줄여야 된다. 어차피 선거 이겼으니 또 한 명 몰수하고 다음 선거는 2년 남았으니까 머리 나쁜 국민들이 그때까지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그냥 적어버리고 그냥 조금만 주고 말아야죠. 아 그렇게 될 걸로 보세요? 70%로 갈 걸로? 네,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여기서 다 주기 시작하다가는 알 겁니다. 나 어디서 얼마나 빵꾸가 날지를 자기들이 다 알아요. 겁이 나는 거예요. 홍남기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소신이 있어요. 캐비넷 홍 아닙니까 별명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오다를 받고 저런 네, 거지. 정부 청와대 의지가 틀린 거죠? 그럼요. 아니 저도 뭐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저는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지만 그건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그 70%이 기준을 자르는 문제도 쉽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재난 지원이잖아요. 재난 지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규모가 못지않게 지금 속도가 중요한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4월 전에는 어떤지 결론을 내려서 5월 달에는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 이해찬 대표가 왜 지금 열린우리당이 경험을 이야기하느냐. 저는 거기서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려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지금 재난 극복입니다. 네. 재난 극복의 문제가 사실 발등에 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뭐 구도가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연말을 간통하면서 아까 우리 뭐 황 소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지금 완전히 지금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고 한다면 이 정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얼마 못 가서 어떤 경우는 아마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왜 그 이야기 했겠습니까? 재난 극복이 다음과 달라. 저는 앞서 뭐 최강욱이 그렇게 어제 막 떠들고 한 것도 자기 문제니까 지금 떠드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재난 극복이라는 다른 여러 가지 계획 과제들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지 마라. 그 이야기 좀 그러니까 이해찬도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여기에다가 지금 이 재난 극복하는데 이것만 제대로 해내면 우리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바대로 갈 수 있거든.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야당이 일단 총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도로올 사람이 지금 비대위원장 김종인 아닙니까? 김종인한테도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예. 저는 하여튼 뭐 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이 지금 감염병의 후폭풍 이것이 앞으로 향후 정부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코로나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수 지금 10명 내외 정도로 지금 이제 계속 확진하고 있어서 지금 정부의 대처 방식도 조금 일상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세계적인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아직도 팬데믹 상황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과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대처 방향인가, 또 우리 사회의 구조라든가 운영 방식은 어떤 좀 변화가 생길 것인가 포함해서 우리 그 패널에 한 분씩 얘기 듣고 오늘 총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오늘이 22일인데 3월 22일 날 한 달지간에 그 당시 전 세계 코로나가 30만에서 오늘 250만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사망자 13,000명에서 지금
17만 뭐 얼마가 나옵니다. 확진자는 8배, 사망자는 13배. 자, 문제는 이것이 지금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IMF보다도 나는 더 할 거라 봅니다. 지금 상황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확하게 현실 선거를 떠나갖고 현실을 봐가는 게 좋겠다. 내가 볼 때 IMF 극복하던 그 당시 모습보다도 더 큰 국민 통합적 위기 관리 능력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뭐 재난지원금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고 개혁 입법 논쟁도 아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정도로 대단히 큰 위기 상황이다. 아마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먼저 지금 운을 띄는 것 같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부분에서 힘을 모으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여야 간에 접근 사소한 접근 논쟁들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현장에서 지금 아마 원래 악기 세수 작년 11월 달에 작년 기준으로 3조가 줄어들었지만 5분에 30조 내가 볼 때는 50조 이상도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국가 재정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 예. 예,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이 지금 감염병의 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지금 이 모든 그 국가적 역량을 총모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는 그 가장 큰 문제, 중요한 것이 저는 집권 세력이 과연 야당을 어떤 식으로든 같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국난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야당으로 계속 적을 두고 가면서 계속 거기다가 지금 뭐 이렇게 치고받고 할 경우에는 사실 그게 이 충격 최소화가 아니고 충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사실 97년도의 IMF 그리고 2008년도의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집권 세력이 상당히 실력 없는 거구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지금 민심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도 지금 국난 극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외신으로부터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다. 그 이야기하면서 뭐 어디 영국 사람이 어디 미국에 기고했다는가 뭐 거기 보면 한국 선진국이다 왜 당신들은 그거 몰랐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IT 국가도 IT 산업에서 대한민국 1등이지만 다른 이런 방역뿐만 아니라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총선을 치러내는 이런 국가적 역량을 보면 한국이 지금 세계적 모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저는 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지금 세계 질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으로 가서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부분도 한국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이 소통하는 그러한 그 이 극복 방안을 통해서 이 확보한 이 한국의 위상을 통해서 저는 이 각자 도생으로 가려는 이 세계의 이 질서를 나름대로 연대와 협력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저는 국뽕을 버려야 된다고 봐요. 코로나 잘 대처 이 국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하고 한국하고 변이가 달라서 너무 변이가 심해서 이게 종류가 달라서 저쪽은 스텔스기가 날아다니고 이쪽은 경비행기가 날아다녀서 한국은 이렇다.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가고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에서요. 그리고 이게 항체가 형성되지만 면역이 없는 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제나 백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이제 언젠가는 한국이 미국과 유럽식 정도가 왔을 때 과연 한국이 지금 시스템이나 능력으로 진단키트로 버텨낼 수 있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경제, 사회를 그러잖아도 세계가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고 경제 저성장 때문에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이 패스트가 중세 사회를 해체시켰던 것처럼 이게 한국을 해체시키고 전 세계를 해체시킬 거라 봐요. 그래서 이제 경제나 이런 부분에 지금 이런 말을 할 때가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한 6개월 뒤에 느끼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한국의 재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자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재벌이 그럴 정도면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미국이나 어디에서도 다 금융위기는 이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냥 어떻게 끝나느냐 하는 정도는 백신과 치료제에 달려 있었는데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답이 없다라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김능구 대표가 마무리해 주셔야겠네요. 예. 그 지금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 코로나 이전 세상과 이후 이 세상은 다를 거다. 이렇게 이전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선뜻 하던데요. 금방 이야기한 대로 뭐 우리
90년대 후반기 IMF나 2008년도의 세계 경제 위기보다 금융 위기보다도 훨씬 넘어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때는 어떤 국지적인 어떤 이런 미국이라든지 혹은 동남아시아 이런 부분이었지만 이게 그 지금 전 세계적인 그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수출에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들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더욱더 어려질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랬을 때 정말 이 국난에는 여야가 그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라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정부 여당이 야당의 어떤 협조를 잘 이끌어내고 지금 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우리나라에서도 곧 이 실업난이 이렇게 그 구조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뭐 그룹에서는 지금 현재 선거 끝나고 선거 때까지는 참고 선거 끝나고 나서 하려고 지금 계획돼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듯이 그래서 이 위기에 대해서 그 코로나처럼 저는 정부가 투명하게 그대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 상황을 갖다가 알리면서 이 우리가 새롭게 이 정말 세계적인 이 재난을 갖다가 극복해 나가는데 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않나 봅니다. 네. 뭐 제가 사실 생각했던 아이템 하나 있는데 입을 열지 않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